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 여러분의 고민, 음, 오늘은 면접 관련된 고민을 좀 갖고 왔고요. 같이 한번 또 풀어보면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던 그 질문은 요거였습니다. 면접이 처음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그래서 면접이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뭐 당연히 저걸 아직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취업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번 이렇게 들어오시죠. 이 시장으로.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GPT도 찾아보고 뭐 다양한 AI 도움도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취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딱 듣고, 딱 준비해서 면접을 되게 잘 보겠다? 솔직히 이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간이 좀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라고 한다면,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이 면접을 되게 잘 보겠다, 100점을 맞겠다의 전략보다는 저는 그래도 50점 이상은 맞겠다의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욕심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저것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는 걸로 면접을 접근하시죠. 사실 면접은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외운다라기보다는 정리한다라는 게 맞는데 처음 준비하시다 보면은 막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니까 배우가 대사 외우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막 외워버립니다. 외워도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면 외워야 될 양은 많고 그러면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면접은 늘지도 않고 좋은 건 아니고 기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넉넉하다면 뭐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 면접은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50점 이상만 맞자.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얻어 걸릴 수도 있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잘 외워질 거고 해서 내가 면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겠다.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전제는 면접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특히나 기간이 굉장히 좀 짧게 남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기간이 되게 짧게 남았는데 이럴 때 학원을 딱 가면 무조건 붙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붙을 수도 있긴 한데요. 학원에서는 뭐 여러분 대신에 외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조금 더 빨리 정리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이렇다고 학원에 가셔서 막 쓸데없이 돈 쓰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된다면 차라리 집에서 혼자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면접은 내가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의 경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욕심내지 말자. 조금 조금씩 보시다 보면 점점 다 더 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무슨 질문부터 정복을 해야 되냐? 저는 이 5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면접장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50점 이상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질문 뽀개기예요. 뭐 내일 면접, 내일 모레 면접이라 하더라도 요 5가지는 그래도 외우실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자기소개죠. 자기소개라고 하는 부분은 면접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면접관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나 형식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어떤 내용도 말씀하셔도 좋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면접관을 처음 만나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역량보다도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면접관한테 보일 거냐의 이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우리가 면접 때 제일 처음에 하니까 저도 물론 이렇게 제일 앞에다 써놓긴 했는데 자기소개는 제일 먼저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게 자기소개. 즉, 저는 이걸 예고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면접장에서 말할 예고편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고편을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영화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꾸로 예고편을 만들죠.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도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오늘 면접장 가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그럼 그 얘기를 서두에 던져두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내용들을 좀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취사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런 걸 전략적으로 배치해 놓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기소개는 만드실 때는 제일 마지막에 만드셔라. 요걸 추가적인 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지원 동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직무 지원 동기가 있죠. 직무 지원 동기를 꼭 만드셔야 될 분들은 내가 내 전공에서 이쪽 직무로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 그럼 직무 지원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전공에서 이쪽 직무로 가는 게 약간 의아하다.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이쪽 네 전공대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왔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IT 쪽이죠. IT 쪽은 비전공자분들도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왜 이쪽으로 왔어? 당연히 물어보겠죠. 너는 기계공학과인데 왜 이쪽으로 왔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내 전공과 직무와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봤을 때 떨어진다라고 하면 직무 지원 동기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지원 동기죠. 회사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알겠어. 그럼 왜 우리 회사야? A라는 기업도 있고 B라는 기업도 있고 C라는 기업도 있잖아. 근데 왜 우리 회사야? 물론 안 물어보는 것도 있긴 해요. 대표적인 1위 기업들. 아주 독보적인 1위 기업들, 경쟁사라고 딱 놓기,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은 안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안 물어보더라도 나중에 뭐랑 연결됩니까? 요 지원 동기는 포부랑 연결돼요. 그죠? 우리 회사에서 뭐 해보고 싶냐라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는 그냥 만들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내가 포부랑 연결시켜서 대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직무면 나는 어떤 채용 문화를 좀 만들고 싶다. 나는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 등. 근데 사실상 뭐 생산 관리나 생산 기술이나 뭐 회계나 물류나 뻔하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경우에는 좀 뻔한 부분들이어서 약간 단계적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요 정도, 그다음 중간 정도 됐을 때는 요 정도, 뭐 그런 식의 단계별로서의 포부,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서 뻗쳐나온 뭐 지원 동기가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두 가지 만들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에게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나는 이 직무를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경험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 경험은 제일 중요하니까 빼면, 첫 번째 만드셔야 될 것은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 다시, 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경험을 위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스타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도전적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뭐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뭐냐? 그리고 협업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뭐냐? 그 다음에 실패했던 경험이 뭐냐 등 물어보는 경험도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질문도 있어가지고 요건 제가 또 다음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를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은 보통 면접장에서 적으면 세네 개, 많으면 네다섯 개 정도씩은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만드시는데 이걸 이 직무를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경험 질문에 따른 경험으로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디에서 A사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어볼 수 있겠죠. 이 A사에서 인턴은 뭐 했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A라는 곳에서 인턴을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A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 지원한 이 직무에 맞는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질문 자체가 너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경험 얘기해봐라고 하면 당연히 예, 전 A사에서 인턴하면서 어떤 역량을 길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너 살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얘기해봐라고 하면 도전적 목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요걸 도전적 목표로 만들면 되겠죠. 예, 전 A사에서 인턴 업무 할 때 뭐 7일 동안에 이 업무를 끝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는 이것을 7일이 아닌 5일 동안에 하자는 도전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면 또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 나는 A사 인턴도 있고 B 뭐 동아리도 있고 C 알바도 있으면 이걸 직무에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예, 그 역량으로서만 정리를 해 놓으셔도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면접에서는 이제 또 물어보는 게 여러분의 성격상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데 뭐 장점은 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단점을 꼭 물어봅니다. 단점은 보수적으로 간다면 두 개 정도는 준비해 놓으세요. 단점 처음에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하시는 거 들어보면 단점 아닌 단점을 말씀하시니까 그것보다는 단점 같은 단점을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얘기해봐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역시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부. 포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의 지원 동기랑 같이 연관시켜서 가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습니까? 라는 거에 있어서 예, 욕심을 좀 버리시고요. 일단 이번 면접은 내가 50점만 맞겠다는 전략으로서 무엇부터 요 다섯 가지부터. 네, 실제 지원 동기가 두 가지로 나누니까 세 가지. 경험도 이렇게 좀 발라내면 다섯 가지니까 여덟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아홉 가지, 열 가지, 열한 가지. 총 11개의 질문이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11개의 질문. 요 11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것부터만 뽀개시면 되고, 실제 이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도 다 어디에 수렴되냐면 직무 역량에 수렴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렇게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AI를 활용해서 면접을 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과연 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것들, 내용을 만드신 것들이 과연 면접관이 좋아하는 부분인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저도 100점은 아니고 뭐 AI도 100점은 아니겠지만 자꾸자꾸 이제 좀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서 야, 이 내가 말하는 구조는 어때? 좀 논리적으로 들리니?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이 소재는 어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소재가 좀 힘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받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구조나 소재 같은 거에 있어서, 물론 소재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거에 있어서의 조언을 계속 받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용도 그렇고, 그죠? 논리적 구성도 그렇고, 탄탄하게 만드신 다음에 실제 사람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와 같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또 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면접은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도 있죠. 비언어적인 부분은 말투, 그죠? 그다음에 뭐 표정, 그다음에 뭐 자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상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노출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만 너무 집착하세요. 내용 되게 좋지 않냐? 내용이 좋으면 뭐 합니까? 전달하는 태도에 있어서 너무 건방져 보인다거나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러면 좀 힘드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인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처음 면접을 준비하시더라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었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대답은 요 11가지, 11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요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11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마인드는 욕심을 내려놓으시자. 50점만 맞자. 요 전략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